자, 계속 해가지고요. 주위에서 계속 묻는 이야기가 윤석열 언제 잡혀? 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요. 법치국가에서 내란범, 네. 소위 달리게 말하면 반란군이 안 잡히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외신에서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실찰 1차 시도가 있었고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잡힐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외신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맥없이 붙잡히지 않고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이건 진짜 국가 수치입니다. 외국에서도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논리대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풀려나겠지. 그렇죠. 그렇게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잡히니까 불안해하시긴 하는데요. 이미 이건 시간은 어차피 우리 편이고 여기는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범을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소수의 진짜 광신도 같은 지지자들이 일부 소수가 막아선다라고 하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녹봉을 받고 있는 경호처장, 경호처 직원들이 거기를 막고 공권력으로 막아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집행 못하게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분노스러운 것 같아요. 자,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한테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인데 불응했고요. 3차 지금 출석 요구까지 들어갔어요. 이 시간에. 다음에 경찰은 지금 현재 무게추가 공수처에서 경찰로 약간 넘어간 느낌이에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수처가 경호처 쟤네들 총 갖고 있어 무서워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경찰은 경호처장 체포영장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직도 훨씬 크고 조직으로만 따지면 검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 경찰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조본 공수처 경찰 등이 들어가 있는 공조본에서 윤석열 그 체포영장 재청구했다 네. 이게 나오는데 이제 저번에도 재청구해가지고 거의 하루 나옵니다. 넘게 네. 있다가 나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내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꽤 있죠. 시간 뜸만 좀 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약간 안테나를 좀 몇 군데 꼽아놨는데 아마 체포영장 나오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내일쯤 체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소식입니다. 저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네, 정도 네, 봐요. 네. 왜냐하면 또 받아놓고 공수처처럼 며칠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월 3일에 처음 1차 집행을 했을 때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공조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좀 주도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집회 시위와 진압과 체포의 경험이 있는 형사과 직원들 그리고 기동대 특수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체포를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현행범 체포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번 두 번째는 지금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명백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그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맡고 있는 게 내란 수괴범, 이 내란 멧돼지를 용산에 계속 서식하게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잡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즉시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하겠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언을 했어요. 네. 또 막으면 현장 체포하겠다. 지금 저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공수처 효과가 있어요. 욕 오지게 먹고 네. 공수처 폐지시켜라 이야기 국민들 여론이 다시 한번 각성했거든요. 당연히 뭐 체포되겠지 했는데 쫄아가지고 겁먹고 나와가지고 우리 막았어, 못하겠다. 어제인가 그제가 그 가장 코미디였었죠. 네. 경찰한테 넘기겠다 이게. 아니 하루 남겨놓고 아니 그것도 이제 경찰과 합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른바 무슨 연애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문 하나 띡 보내고 야 니네가 잡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게 너무한다.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협조 공문을 보내면 다 관계 기관 간에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끝낸 다음에 위에 기관장한테까지 결재 다 맡은 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협조하고. 그렇죠. 근데 협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의도 안 끝나고 협조도 상의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된 상황에서 심지어는 법률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받아봤더니 형사소송법 뭐 81조를 근거해서 했다고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거 문제가 된다. 어떻게 체포만 수사권은 놔둔 채로 체포만 일임하고 그리고 청구의 주체도 검사가 원래 청구를 한 건데 그냥 단독으로 그냥 경찰 보고 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내부에 제가 실무 검토한 걸 봤더니요. 원래 형사소송법상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사 지휘서를 가지고 한대요. 근데 수사 지휘서도 아니고 그냥 일개 공문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 공문에 의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 죄송하다고. 법사위 가서. 아, 등신 같은. 자, 그렇고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체포가 불발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되겠지 했던 체포가 안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건 내란 상태가 진행 중인 거고 이제 새날에서는 공식적으로 월요일부터 반란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병사 동원했다는 거는요. 부모가 있잖아요. 사실은 경호처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도 가족들이 말려야 돼요. 범법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지만 있다면요. 네. 전부 다 전과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중에 실제 사진을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수방사 55경비단 여기 갇힌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지금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왼쪽 편에 있는 얼굴이 공수처 수사관이거든요. 나머지 앞에 까만 그 뭐 마스크 쓰고 있는 저 청년들이 다 일반 사병입니다. 아이고. 아, 저기 아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저렇게 이거 있잖아. 아무리 명령했다고 부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거부할 없죠. 수 있잖아요. 예. 저 사병들 그냥 군대를 갔는데 윤석열 막는데 저 사병들을 쓰는 거. 아. 거부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요. 해야 된다. 거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불법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그걸 그냥 따르면 같이 공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호처 내에서도 사실 그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는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랑 수사관들 오면 절대로 물리적으로 밀거나 밀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약간 지침처럼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경찰이 그 현행에서 이렇게 잡아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막는 게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더 화난다는 네. 거예요. 기세잖아요, 기세. 공수처가 기세로 정당성과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명분과 모든 것들, 국민의 지지가 모든 것들이 다 공수처에 있었기 때문에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다 밀고 들어가고 체포한다라고 강하게 나갔으면 그쪽에서 세게 나오질 못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총 갖고 있어 안전 요래됐다 그랬는데 그때 나올 때 총 안 쏴요. 아니 경호처는. 모든 명분이 다 공수처한테 있는데 그럼요. 네. 거기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이 쫓겨나오는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공분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지금 월급 처 받고 사냐 같은 소리 나오는 거고 저는 경찰이 이 기회를 물론 그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경찰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헬기 철조망 쳤으니까 네. 헬기를 에펠 타고 들어가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A, B, C 아마 이렇게 차분히 할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사람 맞고 하는 걸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잘합니다. 좀 막혔잖아요 지난번에. 뺑뺑 도는데. 네, 저도 막혔다니까 저는 더 심한 구석에서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하고 일로 이렇게 밀치면서 막는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 능력도 되고 이미 이분들도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력 제압을 숫자를 그냥 대거 투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를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스왓 경찰 네. 특공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투입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특공대. 일단. 뭐. 네. 제가 또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의무경찰. 아, 경찰 가족인데 저희가 진압을 나가보면 그 과거에는 집회 시위가 굉장히 격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마어마한 어떤 쇠파이프 강목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진압하는 훈련을 경찰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요즘에는 평화 시위가 많지만 그래서 특공대나 이런 데는 또 단순하게 집회 물리적인 어떤 집회 시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테러 진압과 관련된 훈련을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어떤 저항을 끌어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호처 직원들과 위의 간부급 경호처장과 차장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봐요. 달라요. 실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 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보좌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계엄군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화분이 깨질까봐 화분을 들어가지고 조심히 옮기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위법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경호처장이나 이런 수괴들만 빨리 체포해가고 긴급 체포해서 현행범 체포해서 끌어내면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분을 샀던 게 사병들 동원했다. 진짜 저 공무원들은 사병처럼 쓰는데 사병까지 동원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지가지 한다.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무법지대 아니에요. 네. 정당한 법 집행을 막 막고 있는 게 근데 거기 김용현 라인 뭐 김건희 김건희 라인. 총기 반입 케이블 타이 400개 저런 것들이 더 공분을 사게 만들었거든요. 네. 저거는 저항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 하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김건희가 뭔데요? 그러니까요. 김용현이가 뭔데요? 김용현 감옥에 있습니다. 예. 아, 더 화나는 거잖아요.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장 연설을 했대요. 네. 우리가 체포 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체포를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아니 그래서 체포를 체포해라라고 하면 명령했다. 체포를 하면 그 체포해서 어디다 넘깁니까?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아니, 뭐 장난합니까? 와.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열받는 게 그 오늘 경찰 특공대 출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민관기 전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경찰 특공대 스왓 말하는 이게 보면은 장기전 해라. 네. 그때 5시간 반 만에 나올 게 아니라 1박 2일로 갔어야 돼. 그리고 숫자는 압도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압도적. 그쪽이 대략 200명이라고 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사병들이 또 어떤 항의에 의해서 빠질 수 있다고 하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최소 네. 3배 이상, 600명 이상. 그 맨 앞에 경찰 특공대 세우고 헬기 띄우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막 문 잠그고 저항을 하면은 레펠로 먼저 들어가는 게 그걸 총 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못 쏩니다. 예, 공무집행을 하는데 총을 쏠 수가 없고 근데- 경호처는 그렇게 훈련받지 근데 않아요. 법적으로는 레펠로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불법한 게 돼버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쩌고니가. 아니 저들은 아니, 저쪽은 아니 법을 안 저는 지키는데. 저기는 법 막 안 지키는데 우리만 지켜. 변호사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아니 근데 지키게 되는 거야? 제가 윤석열 내란 속에 멧돼지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옹호하는 거잖아. 형사소송법을 말한 겁니다. 아니 뭐 쟤네들 좀 저렇게 무법지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약간의 누나까지 왜 그래? 우리도 약간은 좀 물리적으로 밀어버려야죠. 그래서 정문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 예. 정문에다 또 막 철조망 설치하고 아주 진짜 가기 싫은가 봐 윤석열. 아니 그러면 그분 아까 경찰 직장 협의회 전 위원장께서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뭐 아마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네. 지지자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면 그건 경찰 기동대가 막고 막어. 경찰 특공대 등이 들어가는데 뭐 헬기든 뭐든 상관없이 사실 거기 뭐 구중궁궐에 높은 담 아니거든요. 예. 넘어가려면 뛰어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법이잖아. 그렇죠. 이미 체포영장을 받은 게 전 이렇게-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차벽이 3개가 지금 쳐 있잖아요. 차벽을 먼저 일정 부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특공대 한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체포조와 형사팀과 특공대 소화팀이 같이 함께 들어가서 1차 저지선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지금 33 경비단과 33 군사경찰 경호대하고 55 경비단은 사실 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냥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과 1차적인 저지선에서 한 명 한 명 끌어내면 그냥 다 끌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호처도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여기 일부 차장이나 처장 이 사람들은 임명직이지만 이게 나머지 일부 그냥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선발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그분들 일을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매우 소극적으로. 네. 인생 저지른 거예요, 그거. 그렇죠. 연금 못 연금 받- 못 나가려고요. 받고 뭐 감옥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경호처장 차장부터 딱 데려다가 체포해서 집어넣으면 거의 조직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 오동훈이가 좀 찌질한 게 진짜 찌질해. 모든 명분 법적인 거까지 다 갖고 있는데 서로 만약에 권총을 들이댄다고 쳐봐요. 쏴봐라. 쏴라 쏴.
결국 이렇게 못 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못 그걸 쏠 수 있겠어요. 예. 못 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세로 쫙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는 건 윤석열 체포도 있지만 윤석열이 관저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튀가 없더라. 그걸로 사실 여론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야, 티가 없어. 수배자 되는 거예요. 수배자. 근데 이게 저희가 화난 것은 이 공수처가 의지도 박약했다라는 거예요. 태도도 불량했다라는 거예요. 5시간 반 만에 물러서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경호처가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1박 2일 3박 4일 그 앞에서 날을 새서라도 대치를 했어야죠. 맞아요. 거기는 200명이고 여기는 교대할 수 있잖아요. 교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저도 저 1인 시위할 때 교대에서만 막더라고요. 와가지고 한 명씩. 아니 국민들은 탄핵과 관련되어서 집회 시위 정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영하 10도 20도 가도 새벽까지 몇 박 며칠을 날을 새고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예. 공수처는 5시간 만만에. 아휴.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좀 다를 다른 겁니다. 소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국회 사무처가 국회 경비대를 경찰에서 국회 지휘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국회의장 공관에 네. 계엄군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국회의장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했다고. 말이 되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만 경찰의 지휘를 받거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국회의 지휘를 받도록 바꾸겠다 지금. 저건 아마 바뀔 것 같고요. 문제는 방송하는 시점 내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국회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재의결이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 특검으로 와버리면 네. 공수처니 경찰이니 논란 아무 의미 맞아요. 없어요. 네. 대규모로 꾸려질 거고 바로 그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하면 되고 필요하면 군대까지도 부를 수 있다고 하더만. 근데 최상목이 해줄 마음이 전혀 없죠. 전혀.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버려야지. 네. 내가 봤을 땐 그래. 저번에 윤석열 탄핵 찬성했던 14명 있잖아요. 네. 12명인가? 12명. 윤석열 12명. 살아 돌아오면 잣된다. 잘 생각해라. 이런 특검.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한 중진 의원도 뭐 좀 대화를 했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때 찬성했던 그 분들을 최대한 포집해서 200명을 딱 갖고 가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이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다독다독거리면서 가져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이 돼야 될 이게 있어. 윤석열이 계엄을 때렸다. 네. 계엄 해제시켰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 선진국 맞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과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많은데 공수처가 물러남으로써 저쪽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사기를 맞아요. 기세를 완전 기세 아니 올랐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진치 구축해가지고 나 법대로 안 할래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국민들한테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장의 그 극렬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치는 거죠. 거기 무슨 상장도 판매해서 상장도 돌리더라고요. 계엄 뭐 아,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아마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면은 빠르면 오늘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예. 지금 공조본 이제는 이제 공수처로 대표되는 공조본이 아니라 경찰로 경찰로? 대표되는 공조본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것이다. 여러 지금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